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BPL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명품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비싼 게 명품이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과연 명품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접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19세기 초반, 20세기에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엄청난 역사와 전통, 그들만의 문화, 그리고 패션 씬의 흐름까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브랜드임은 확실합니다. 그 세기 브랜드들은 가족 경영, 즉 혈통을 이어온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3대손, 6대손 등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명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칼이 날이 잘 서고 있고 오래간다. 우리는 명품 시칼이라 대부분 부르고 있습니다. 마모가 없거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명품인 셈이죠. 1964년 6월 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품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바이올린 독주회에서 말이죠. 연주가 훌륭했다는 이야기겠죠. 무튼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제품을 오래 착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명품 브랜드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모든 패션 브랜드들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며 본질로 하여금 브랜드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시장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1조 달러면 100조를 이야기하죠. 100조. 그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명품을 생각하는 기준들이 모두 다 칼같이 단호하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과시를 하고 허세를 부린다, 혹은 브랜드가 좋아서 구매, 자기 만족 등 이런 것들이 있죠. 개인적인 생각은 편견일지 몰라도 식탁만한 명품 클러치를 들고 핸드폰과 지갑 하나만 놓고 다니는 건 조금 과시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그 클러치가 편하고 좋아서 담을 수도 있고, 혹은 못으로 그냥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클러치 제품 사용 용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100만원, 200만원 하는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 하나만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에 좀 더 가깝죠.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한국에서도 명품 브랜드의 유행은 엄청났습니다. 겨울에 명품 매장은 줄을 서서 입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명품 브랜드를 싼 가격에 구입하려는 것이죠. 이 열풍으로 중고 명품 매장이나 온라인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덩달아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티지 브랜드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스티지는 대량으로 판매되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말하고 메스티지 효과 혹은 메스티지 브랜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상위 명품 브랜드보다 가격대는 다소 낮은 반면 일반 브랜드에 비해선 고가의 품질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준명품 브랜드를 말하고 있죠. 준명품 브랜드의 매출 상승세도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을 사지 못한 고객들에게 안성맞춤 마케팅을 제공하고 비슷한 디자인을 여러 선보여 고가 명품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죠. 때론 너무 비슷해도 문매를 맞기도 하지만요. 명품은 10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트리트 브랜드와 명품을 함께 착용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일단 전체적으로 여성 10대에서 50대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명품 브랜드를 구입하는 데 쓰이는 지출은 평균 113만원이며 10대는 102만원, 20대는 120만원, 30대는 116만원, 40대와 50대는 105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10대가 100만원 이상 지출하다뇨.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대들은 힙합 문화 플렉스에 매료됐습니다. 플렉스는 엄청난 영향을 줬고 명품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인스타에 플렉스를 했다라고 과시용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교복을 착용한 10대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성적을 잘 받아오면 부모님께 명품을 사달라고 조른다고 하네요. 또한 학교에서 명품을 착용하는 친구들끼리 모여다니는 명품팸을 만들고 명품 때문에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합니다. 패션을 이끄는 건 10대와 20대이긴 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패션과 소비는 좋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명품 브랜드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 브랜드는 장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계로 구현하지 못하는 걸 구현하죠. 명품 브랜드들의 역사를 확인해보면 흑백 사진의 소규모 공장에서 장인분들이 한 땀 한 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소규모 공장에서 시작을 하고 장인의 손을 거치면 제품들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예술성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1000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의 손을 거치죠. 명품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는 모두 손으로 거치는 브랜드가 많고 고객들도 역시 그 부분을 유심히 확인해보고 구매를 합니다. 이 정도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이죠. 장인의 정신은 명품 브랜드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파생되죠. 뛰어난 성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롤렉스 자체의 과학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브랜드가 과학연구소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연구소는 시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연구하는 곳이고 일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고 가공이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며 효과적인 제조 기술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수작업은 기본이고 롤렉스의 가치를 높여주죠. 또 하나 명품 브랜드의 혁신은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명품 브랜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정교함 그리고 디자인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대중들은 지불한 만큼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고 세상에 보지 못한 원단을 원하죠. 하나의 미술 작품을 구입하듯 정교한 디자인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고 본질을 더욱더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창의적인 표현도 중요하죠.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 명품 브랜드들은 유명 디자인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디자이너에 따라 브랜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출 영향,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죠.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연결고리를 맺어줍니다. 물론 유명하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무명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를 살린 것처럼 말이죠. 그는 화려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구찌를 다시 부활시켰고 자사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를 파격 임명시킨 것도 놀랄 노자였습니다. 절제된 로고와 로고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전개하던 구찌에게 꽃, 나빗, 잠자리 등 동료에 있을 법한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죠. 식물원에서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구찌는 2015년 당시 매출은 저조했습니다. 2016년에는 미켈레 효과로 매출이 17%나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찌의 전략은 틈새 시장이라고 하면 틈새 시장이겠으나 확실하게 독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 같은 제품이지만 색다르게 선보여 제품의 독점성을 띠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는 더 중요하고요. 고객들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갑고 높아 보였던 명품 브랜드의 벽을 허물고 즐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명품 브랜드들도 많은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고객 맞춤 시스템, 이커머스, DIY 등 말이죠. 때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거나 뮤즈로 선택해 그 나라의 시장을 노리기도 합니다. 아시아 최초 지드래곤이 샤넬 무주로 활동하고 있고 블랙핑크 제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이었죠.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964년에 개봉한 오드리 헵번이 출연했던 티파니의 아침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해 1937년 이후 세계 최고의 러브 스토리를 기념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선보여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영화와 오버랩이 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최상급 매장을 경험하는 것도 명품 브랜드가 갖춰야 할 조건 정의 중 하나입니다.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움의 매장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도 명품 브랜드의 조건 중 하나라고 하네요. 브랜드 가치에 대해 서두에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브랜드의 가치를 설명하는 건 아마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이 완벽해야 하고 디자인도 혁신적이고 미술관에 걸어도 될 만큼의 디자인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브랜드의 가치를 설명할 수가 있죠. 하지만 브랜드의 가치는 매출, 즉 돈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돈이 있어야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죠. 명품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한 유지력 그리고 축적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미래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명품 브랜드의 계급 또한 달라집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듣고 보고했던 내용들과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튼 결론은 명품 브랜드를 구입할 때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브랜드를 구입해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1위 포르쉐, 2위 구찌, 3위 루이비통, 4위 까르띠에, 5위 샤넬, 6위 헤르메스, 7위 페라리, 8위 롤렉스, 9위 디올, 10위 코치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들은 2019년도 대비 기업 가치 2020년 기준으로 많게는 40억 달러가 오르고 적게는 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기업들도 있지만 10위권 안에는 들죠.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명품은 비싸서 명품이지만 돈을 다 떠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품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게 고작 장롱 속에 있는 100만원 자켓인지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쳐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너네는 명품이다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더욱더 겸손하게 임하고 더 좋은 컨텐츠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